안녕하세요. 물리선생님 김웅진입니다. 오늘은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에너지는요, 사실 F는 MA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F는 MA는 뉴턴의 운동 법칙, 제2법칙 가속도 법칙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일, 에너지, 그 다음에 운동량, 충격량 이런 것들입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은 변위로 보면 어떻게 되죠? 양변에다가 변위를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델타 S라 그럴까요? 델타 S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미소 변화량으로 바꿔볼게요. 바꿔보는데, 얘는 뭐죠? 가속도는 dv dt잖아요. 그래서 이제 ds가 됩니다. 여기서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해요. 그래서 dv하고 ds를 바꾸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닌가요? 순간 속도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양변 적분을 하게 됩니다. 적분을 하게 돼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여기는 F 0에서 S까지 그러면은 FS가 되고, 여기는 처음 속도에서 나중 속도, 그래서 2분의 1 mv의 제곱 빼기 2분의 1 mv 제로의 제곱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요거는 1입니다. 1. 그리고 운동 에너지네요. 근데 이게 나중 운동 에너지, 이게 처음 운동 에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되죠? 이게 1 에너지 정리가 돼요. 지금 뭘로 본 거죠? 변위로 본 거죠. 변위로 본 겁니다. 근데 저게 위치 변화량 뿐만 아니라 시간 변화량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간 변화량으로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F 델타 T는 MA 델타 T가 되죠. 이것도 옆처럼 미소 변화량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F dt n 곱하기 얘가 dv dt인데 놀랍게도 이게 없어지죠. 이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양변을 이제 적분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dv인데 이렇게 되죠. 그럼 얘 결과는 어떻게 되죠? ft가 되죠. 제로는 없어지고요. 얘는 어떻게 돼요? mv 빼기 mv의 제로가 되죠.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이게 충격량입니다. 얘들은 뭐예요? 운동량인데 얘가 나중 운동량이고 얘가 처음 운동량이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죠. 그래서 이게 같다는 거죠. 이건 뭐죠? 충격량, 운동량, 정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정리들을 이제 독자적으로 배웠는데, 사실 누구예요? F는 MA라고 하는 뉴턴의 운동 법칙하고 같은 개념 다른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정리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요 옆에서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F는 MA를 기본적으로 놓고, 그래서 위치 변화와 이제 시간 변화가 됐을 때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일 에너지 정리가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뭐가 나와요? 충격량, 운동량, 정리라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추가 개념을 넣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뭘 넣는 거예요? 보전력 개념을 넣습니다. 보전력 개념을 넣으면은 이게 바로 뭐예요? 역학적 에너지 보전 법칙이 되죠. 에너지 보전이 되는 거죠. 보전력은 포텐셜 에너지를 수반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쪽은 뭐 없습니까? 있죠. 이쪽은 내력만 따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운동량 보전 법칙이 되죠. 운동량 보전 법칙이 됩니다. 이거는 역학적 에너지 보전 법칙이고, 그래서 정리해서 개념들을 확장시키면은 뭐가 돼요? 보전 법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전 법칙을 우리가 왜 찾았죠? 자연계의 숨은 공짜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미시세계에서 F는 MA는 성립을 안 하지만 이런 에너지 보전 법칙이나 운동량 보전 법칙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방정식들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또 더 있어요. 이 세상에 이제 보존력만 있으면 너무 행복한데 비보존력도 있다는 거죠. 비보존력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전 법칙은 성립을 안 하고 우리는 그때 에너지 보전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고립계에서는 에너지가 보존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뭐죠? 여기는 내력만 있으면 운동량이 보존이 되는데요. 왜냐면 내력이합이 0이니까요. 한 개 안에서는. 근데 외력이 작용하면은 보존 법칙이 성립을 안 해요. 그랬을 땐 다시 알짜임이 생기는 원위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바로 물리의 연관성인 거죠. 뉴턴의 운동 법칙, 그 다음에 일에너지 정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그 다음에 충격량, 운동량 정리, 운동량 보존 법칙,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이쪽 부분을 좀 자세히 볼게요. 비보존력에 대해서. 비보존력은 대표적으로 마찰이잖아요. 마찰력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뭘로 바뀌는 거죠?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주로. 그래서 오늘은 열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은 다 아시잖아요. 제가 물리학 1에서 얘기했듯이 물체 내에 있는 입자들의 전체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열이고, 마찰력에 의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도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됐고요. 근데 이제 물리는 이것들을 계산해야 되니까 이제 필요한 물리량들을 이제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비열입니다. 비열은 뭐예요? 질량 1kg을 1도cc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죠. 그래서 일단 열량인데, 그러니까 뭔가를 올리는 거죠. 뭘 올리는 거예요? 온도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비열은 질량, 그 다음에 온도 변화, 그 다음에 열량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열이 크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비열이 크다는 것은 온도 변화가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질량도 작고 특히 열량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단위는 뭐예요? 열량의 단위가 칼로리죠. 칼로리, 그람, 도수인데 요즘은 이제 키로를 분자 분모에 많이 붙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열이 에너지로 바뀌는 걸 알기 때문에 요즘은 그냥 키로, 줄 퍼 킬로그램, 도시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비열이 크다. 비열이 크다는 건 뭘 의미해요? 온도 올리기 어렵다. 또는 온도 내리기 어렵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바로 비열이고요. 그래서 따라서 Q는 CM 델타 T라고 하는 열량식이 나오는 겁니다. 열량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량이라는 걸 이제 다시 정의하면은 열량은 질량에 비례하고 온도 변화에 비례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방정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비열인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 비열만 있으면 이제 행복할 텐데요. 뭐 다른 개념도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연용량이죠. 이거는 라지 C로 씁니다. 쟤는 스몰 C로 쓰고 얘는 보통 라지 C로 씁니다. 이거는 물체를 1도씨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는 연용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라지 C는 델타 T분의 Q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는 어떻게 돼요? 킬로칼로리 퍼 도시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뭐 줄 퍼 도시 뭐 상관없습니다. 잘 안 쓰는 거고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연용량이 크다는 것은 온도 변화가 작고 열량이 많이 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연용량입니다. 그럼 왜 헷갈리게 이렇게 비열 연용량을 쓰냐면요. 물질에는 순물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혼합물이 있습니다. 순물질은 둘 다 쓸 수 있어요. 그 전에 따라서 열량은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열량식이 두 개가 나와요. 근데 물질에는 순물질이 있고 혼합물이 있는데 순물질에서는 둘 다 쓸 수 있어요. 이식도 쓸 수 있고요. 이식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혼합물에서는 요식은 쓸 수 없고요. 이 연용량식만 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열은 물질의 특성이에요. 우리가 보통 물의 비열이 1인데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그 비열이 크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되는데 연용량은 물질의 특성은 아니에요. 물질의 특성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질량으로 나누고 이런 일련의 행위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합물에서는 연용량을 쓸 수밖에 없고요. 순물질에서는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관계식이 하나 나옵니다. 요건 지워지고 라지스는 스몰 mc죠. 그래서 출신 성분들을 쓰면은 이게 연용량이죠. 연용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에 비례해요? 질량에 비례하는 거죠. 연용량이. 순물질에서는. 그래서 사우나 같은 데에서는 제가 물의 비열은 큰 편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온도가 되게 높아도 열량이 작은 이유가, 그래서 화상을 안 입는 이유가 수증기의 질량이 너무 작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거죠. 그러지 않았으면 들어가자마자 익게 되겠죠. 열량이 커서. 근데 비열이 큰 대신에 질량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온도가 아무리 높아도 열량이 작다는 거죠. 그게 바로 비열 연용량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또 보존 법칙 하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열량 보존 법칙입니다. 보시죠. 열량 보존 법칙. 제가 물리학 1에서 열평형을 얘기했었죠. 얘가 온도고 시간입니다. 시간, 온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 고온의 물체에선 이렇게 내려오고 저온의 물체에선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은 어떻게 되죠? 열평형 상태가 됩니다. 얘가 열평형이죠. 그러면은 여기가 무슨 온도예요? 고온 물체의 온도고, 여기가 저온 물체의 온도고, 여기가 뭐예요? 평형, 이퀄리브리엄 온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열량 보존 법칙인데, 열량 보존 법칙은 원래 어떻게 됐었죠? 고온 물체가 잃은 열량은 저온 물체가 얻은 열량하고 같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는 잃은, 플러스는 얻은,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열량식하고 열량식을 이용해서 저것들을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CHMH, 고온물체의 비열, 고온물체의 질량은 온도 변화인데, 온도 변화는 나중 온도가 평형 온도죠. 이거 지울게요. 그 다음에 처음 온도가 고온이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저온 물체의 비열, 저온 물체의 질량, 그 다음에 평형 온도에서 저온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보기 굉장히 불편하니까 요거를 집어 넣어 보세요. 그럼 따라서 CHMH는 TH-TE가 되고요. 그 다음에 CLML은 TLTE가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열량 보존 법칙을 이제 수식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물리학 1에서 언급을 안 해서 여기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역학적 에너지가 비보전력 때문에 열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게 바뀐 게 어떻게 제대로 바뀌었는지, 정말 그게 맞게 바뀌었는지 실험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한 사람이 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줄의 실험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줄은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요. 이렇게 바람개비를 만들고요. 이거를 물 안에 넣습니다. 물 안에 넣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실을 묶은 다음에 여기에 공중에 도르래를 이제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똑같은 높이에서 이제 똑같은 질량의 물체를 동시에 자연학화 시키는 겁니다. 자연학화 시키면 얘가 돈다는 거죠. 돌면서 이 바람개비를 돌리면서 어떻게 해요? 온도가 올라가는데 그 온도를 쟀던 거죠. 그래서 살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줄이라는 사람이 한 건데요. 그러면은 개념적으로 보면 뭐죠? 처음에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중간을 얘기할까요? 중간에 이제 운동 에너지로 바뀌다가 최종적으로 뭐예요? 열량으로 다 바뀐다는 거죠. 네.
뭐 100% 바뀐 건 아니지만 결국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린 요 두 개만 보면은 따라서 뭐 이렇게 되는데요. 얘는 어떻게 되죠? MGH인데 그게 몇 개 있죠? 2개 있습니다. 2개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CM 델타 T죠. 온도가 얼만큼 올랐냐. 물의 비열은 알 거고 질량도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비례하는데 비례식보다 뭐가 좋다고요? 방정식이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걸맞는 뭘 찾은 거예요? 어떤 비례 상수값 혹은 환산인자를 찾은 겁니다. 그거를 J라고 하고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열의 일당량이라고 합니다. J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J는 열량에다가 열량분의 1입니다. 정의 자체가 이래요. 그래서 단위는 뭐예요? 줄 퍼 칼로리인데 킬로칼로리 킬로줄 퍼 킬로칼로리 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수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4.2 줄 퍼 칼로리인데 요즘은 킬로를 많이 붙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1kcal는 4.2kJ이다.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찾은 거예요? 줄이라는 사람이요. 이 실험을 통해서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바뀌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보여준 건 당연히 보여줬고요. 그거를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요식은 이렇게도 씁니다. W는 JQ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열의 일당량이고요. 예, 그래서 요것들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2년 수능 특강 물리학 2 페이지 82페이지에 있는 문제 12번입니다. 그림은 높이가 3h인 A점에 가만히 놓은 수레가 궤로를 따라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 사이에는 마찰이 없고 B와 C 사이에는 마찰이 있다. 지면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0이다. 여기가 기준점이네요. BC에서 속력은 수레의 속력은 3V로 같고 B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B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2배이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예, 보시죠. 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여기가 C고, 여기가 B고, 여기가 A입니다. A는 정지하고 있었고요. 여기가 3V고요. 여기도 3V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뭐예요? 마찰력이 존재하는 거죠. 여기는 마찰력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3H고요. 그리고 여기 지면이 기준점이어가지고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가 0입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A에서 B까지는 뭐예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죠? 그럼 거기까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포텐셜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는 전체 역학적 에너지인데 A하고 B잖아요. 그럼 A에서는 포텐셜 에너지만 있죠. 이게 전체 역학적 에너지고 B는 둘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같습니다. 같으니까 이제 써보면은 A에서는 mg3h고 B에서는 mg h 프라임이죠. 몰라요. 높이가 얼마인지를. 그러면 2분의 1 m
3V의 제곱이 되죠. 근데 이것만 갖고는 못 풀고요. 힌트를 봐야죠. 거기 B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B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2배다. 얘가 1이면은 얘가 2라는 거죠. 그럼 더하면 3이겠네요. 더하면 3입니다. 그러면은 얘하고 얘가 3대 2니까 따라서 H'은 2H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억, B의 높이는 2H다. 맞습니다. 그럼 2H면은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2H를 넣으면은 여기는 mg, 얘가 넘어가요. 넘어가면은 mgH가 되고 2분의 1 m 9v의 제곱이 되죠. 그럼 이건 지워집니다. 그럼 따라서 여기서 니은이 v를 구하는 건데 2분의 2 뭐죠? GH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예요. 예, 틀렸습니다. 이건 틀렸고요. 니은은 디귿. B와 C 사이에 마찰에 의해 발생한 열에너지. 여기서 이제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열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것은 열량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 열량이 발생한 열에너지는 B에서 C까지 운동할 때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랑 같냐. 감소할 때 생긴 그 중력 포텐셜 에너지랑 같다는 거죠. 왜요? C는 어떻게 돼요? C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똑같아요. 근데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값이 있는데 그 값만큼이 뭐예요? 여기서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 양이 결국 열 에너지로 바뀌었다. 맞습니다. 디귿은 맞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